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과목을 시작할 차례인데요. 세 번째 과목은 PC 운영체제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자, 이 PC 운영체제라고 하는 과목은 우리가 사용하는 운영체제의 여러 가지 처리 방식과 다양한 운영체제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인데,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공부하는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에 과목별 문제 출제 빈도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보는 시험은 4과목 해서 총 60문항이 출제됩니다. 6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자, 우리가 보는 필기의 과목은 이렇게 4가지 과목이죠. 전자계산기 일반, 그 다음에 패키지 활용.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마무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 운영체제와 정보통신 일반, 이렇게 해서 4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 전자계산기 일반에서는 총 20문항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패키지 활용은 10개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목인 PC 운영체제에서는 2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게 될 정보통신 일반, 자, 여기는 10문항이 출제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동일한 문항수가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과목마다 출제되는 문제의 문항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느 과목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학습적인 전략을 세우셔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PC 운영체제 세 번째 과목. 자, 요거는 이제 20문항이에요. 20문항. 그러니까 다른 과목, 뭐 전자계산기 일반도 20문항이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출제 빈도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보셔야겠고, 이 총 60문항 중에서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거는 36문항 이상을 맞으셔야 합격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PC 운영체제라고 하는 이 세 번째 과목, 중요한 과목이니까 좀 더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목이 PC 운영체제라고 해서 운영체제의 여러 가지 처리 방식이라든지 또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즈라고 하는 운영체제 이외에 다양한 운영체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운영체제의 기본적인 개념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운영체제의 목적과 구성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여러 가지 운용 기법, 여러 가지 처리 방식, 여기에 대해서 볼 거고, 이제 나중에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운영체제의 개념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운영체제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앞에서도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 장치와 일반 사용자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 간의 중간에 위치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자, 그래서 컴퓨터와 사용자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한다 그랬죠. 자, 운영체제. 자,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하드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계의 어떤 처리 방식이라든지 표현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더라도 이 기계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운영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영체제 중에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윈도우즈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외에 운영체제 종류는 또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윈도우즈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윈도우즈라는 거, 이거 왜 설치를 했냐 이거죠. 왜 설치를 했냐 이거죠. 물론 살 때부터 설치되어서 나온 적도 있지만 왜 설치를 했겠냐 이거죠. 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기계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기계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 기계가 처리하는, 기계라고 하면 이제 컴퓨터는 이진수를 사용을 하는데, 이 이진수의 어떤 처리 방식이라든지 이진수에 대한 처리 과정, 뭐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을 모르더라도 이 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윈도우즈. 자, 그래서 우리가 내려주는 명령을
기계가 처리할 수 있도록 바꿔주기도 하고 기계가 처리한 것을 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윈도우즈다. 이거 윈도우즈. 그게 바로 운영체제. 자, 그래서 컴퓨터와 사용자 간의 중개자 역할을 한다 이거죠. 중개자 역할을 하는. 자, 그 다음에 컴퓨터에게는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보다 빠르게,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원, 여기서 자원이라고 하면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컴퓨터에게는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는 편리한 사용을 제공을 하는, 이왕이면 컴퓨터를 사용을 하는데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운영체제가 되겠다 이거죠. 운영체제.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운영체제의 특성에는 효율성,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야죠. 그 다음에 용이성, 사용하기 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가야 되죠. 처리한 결과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형태라든지 또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든지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든지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영체제의 특성은 효율성, 용이성, 신뢰성 등이 있고, 이러한 운영체제로는 뭐 윈도우즈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도스라든지 유닉스 뭐 이런 것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윈도우즈라고 하는 거 요걸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그죠? 자, 도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윈도우가 나오기 이전에 사용하던 운영체제인데, 지금 도스를 쓰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우리 그 필기 시험에서는 이 도스에 대한 내용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스를 바탕으로 해서 윈도우즈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도스에 대한 내용도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두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외에 이제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도 있고 그렇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자, 하드웨어와 컴퓨터와 사용자 간의 중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시스템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운영체제의 목적인데요. 자, 이 운영체제의 목적은, 자, 운영체제가 이제 어떻게 지향해야 되냐. 뭐, 요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리 능력 향상, 그 다음에 응답 시간 감소, 그 다음에 신뢰도 향상,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 향상,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처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량을 처리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2초면 2초라고 하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처리 양은 향상시켜야 돼요. 알겠어요? 처리 능력. 자, 그 다음에 응답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 시간은 컴퓨터 센터의 작업을 지시하고 나서부터 결과를 얻을 때까지의 시간. 그러니까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에 대한 결과를 얻어올 때까지 시간을 응답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응답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어요? 길면 길수록 좋겠어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자, 그래서 응답 시간은 감소되도록 해야 되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신뢰도는 시스템이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해결하는가의 양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처리된 결과가 오류가 생겼다든지 또는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스템이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처리되었는가,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건데, 그런 신뢰도는 향상돼야겠다 이거죠. 향상. 자,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을 얼마나 빨리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을 사용 가능도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던 정보라든지 자료 이런 것을 얼마나 빨리빨리 이용할 수가 있나,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더욱 빨리빨리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사용 가능도 향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중 운영체제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래서 처리 능력 향상, 응답 시간 증가, 뭐 신뢰도 향상,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뭐예요? 처리 능력은,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처리될 양은 많을수록 좋은 거고,
내가 명령을 내려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얻어질 때까지 시간은 적을수록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신뢰도 향상, 얼마나 정확하냐, 믿음이 가냐, 이거 향상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 향상.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운영체제의 목적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운영체제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이 운영체제는 크게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지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옵니다. 제어 프로그램에도 보면 종류가 있고요. 처리 프로그램에도 보면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씩. 지금까지 보면 종류가 세 가지씩 있는 거 많죠. 문제 내기 참 좋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종류를, 그러니까 제어 프로그램은 뭐가 있고, 처리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이 종류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제어 프로그램을 보도록 할까요? 자,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시 프로그램이 있고요. 슈퍼바이저. 자, 그 다음에 작업 제어, 작업 관리라고도 해요. 작업 관리. 제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관리라고도 할 수도 있으니까 작업 관리 프로그램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관리,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 있고요. 자,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 세 가지. 자, 보면 제어, 관리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시, 그 다음에 작업 제어, 작업 관리, 그 다음에 자료 관리, 이렇게 해서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 세 가지가 있어요. 알겠어요? 제어라는 말을 잘 여러분들이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는 감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작업 관리, 작업 제어 프로그램,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자료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세 종류가 있더라 이거죠. 자, 영문으로도 봐주세요. 영문으로도.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잡 컨트롤, 그 다음에 데이터 매니지먼트. 알겠죠? 자, 이렇게 있고, 그러면 감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냐? 시스템의 모든 동작 및 상태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러니까 컴퓨터가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 모든 동작이 원활하게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 이걸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감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운영체제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컴퓨터에서 수행이 되는 모든 동작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수행되고 있는지,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감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작업 관리, 작업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다른 업무로의 이행을 자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 및 그 처리 완료를 담당하는 기능으로 작업이 연속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 연속적으로 처리를 위한 스케줄 및 시스템 자원 할당 등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작업 제어 프로그램은 처리될 작업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작업, B라는 작업, C라는 작업이 있는데 A가 끝난 다음에 B 작업으로 제대로 넘어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B가 끝난 다음에 C 작업으로 제대로 넘어가고 있는지, 그런 작업들이 연속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이런 작업 순서, 스케줄이죠, 스케줄 및 그 작업 처리에 맞는 자원이 제대로 할당되고 있는지, 이런 것 등을 감시하고 하는 게 바로 작업 제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작업 제어, 일의 순서, 쉽게 얘기하면 일의 순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하는 게 바로 작업 제어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작업 제어 프로그램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료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취급하는 파일과 데이터를 표준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자료를 관리해주는,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료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 세 가지, 감시 프로그램, 작업 제어 프로그램, 자료 관리 프로그램 해서 종류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운영체제를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요, 커널이라고 하는 용어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이 커널이라고 하는 거, 자, 커널이란 운영체제에서 가장 기초적인 시스템을
담당하고 관리해주는 부분을 커널이라고 하고요. 이 커널은 운영체제의 뼈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운영체제의 틀. 응? 자, 운영체제에서 가장 기초적인 시스템을 담당하고 관리해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면 뭐를 얘기하냐면 프로세스, 그 다음에 CPU, 입출력 제어, 그 다음에 기억장치 관리, 이런 것 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를 관리를 하고 CPU를 관리를 하고 입출력을 관리를 하고 기억장치, 메모리를 관리를 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커널이 하는 일이 커널.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관리하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을 커널이라고 하고, 커널은 운영체제의 틀이 되더라 이거죠. 운영체제의 틀. 그래서 이 커널에 따라서 운영체제 종류, 운영체제의 성능,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커널이란 가장 기초적인 시스템을 담당하고 하는 부분으로, 그런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라든지 CPU, 입출력, 메모리,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해주는 부분을 커널이라고 하고, 관리자나 제어 프로그램, 핵, 이렇게도 불려지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컴퓨터를 구성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시스템, 기초적인 하드웨어가 있어요. CPU라든지 여러 주변 장치, 여기는 입출력 장치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해주는 부분이 바로 커널이더라, 커널. 그래서 사용자는 이 위에 있는 거죠. 사용자가 이런 CPU나 그 다음에 주변 장치, 메모리, 이러한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장 기초적인 시스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부분, 이거를 커널이라고 합니다. 커널. 알겠어요? 이 커널 위에 이제 운영체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응용 소프트웨어도 있고 해서 사용자는 그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함으로 해서 컴퓨터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커널이 뭐냐? 그러면 운영체제에서 가장 기초적인 시스템을 담당하고 관리해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영체제 구성이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처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처리라는 말을 염두를 해두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을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리 프로그램. 자, 그래서 처리 프로그램에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그램, 그 다음에 문제 프로그램, 또는 문제 분석, 문제 처리, 이렇게도 얘기해요. 문제 분석, 문제 해결, 문제 처리,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 번역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램, 그 다음에 문제 분석, 문제 처리 프로그램,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자, 먼저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작성한 원시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을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컴퓨터가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자, 우리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이 작성한 프로그램은 우리가 작성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기계가 처리를 하려면 기계가 처리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처리를 하려면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이진수 형태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진수 형태로 된 거, 이거를 기계어라고 그래. 기계어. 이 기계어로 그래서 바꿔줘야, 이진수로 바꿔줘야 이 컴퓨터가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이진수 형태로 바꿔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어셈블러라고 하는 게 있고, 종류의 종류, 그 다음에 컴파일러가 있고 인터프리터가 있고 그래요.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있고요. 한국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이 있고, 그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면, 내가 영어를 잘 모른다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통역을 해주면 될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얘기를 하려면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통역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사용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냐에 따라서 또 그 번역해주는 게 다른 거예요. 자, 우리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쓰는 언어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냐에 따라서 이 번역해주는 번역 프로그램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작성한 원시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번역해주는 프로그램. 이것을 언어 번역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서비스 프로그램. 자, 서비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 사용 빈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시스템 제공자가 미리 작성을 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비스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 뭐를 위해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자가 좀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컴퓨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 이거를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서비스 프로그램. 알겠죠? 편의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문제 프로그램, 문제 처리, 문제 분석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거는 사용자 자신의 업무상 처리를 위해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문제 처리, 문제 분석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용자가 나는 회사에서 하는 업무가 급여 관리를 한다. 내 업무가. 그러면 이런 급여 관리를 위해서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급여 관리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게 문제잖아요. 문제 처리할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 하면 그게 바로 하나의 문제 처리, 문제 분석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처리 프로그램의 종류가 있어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램, 문제 처리, 문제 분석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제어 프로그램이 앞에 있었죠? 제어 프로그램. 자, 그러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처리 프로그램과 이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를 구분을 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은 뭐가 있고 세 가지씩 있었어요. 처리 프로그램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이 종류를 구분을 해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제어라는 말을 잘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시고 처리라는 말도 알겠죠? 자, 제어라고 하는 것은 감시하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고 처리 프로그램이 또 뭐가 있는지 언어 번역, 서비스, 문제풀이, 문제처리 프로그램 등이 있더라.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의 종류 구분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운영체제의 여러 가지 처리 기법, 처리 방법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운영체제의 운영 기법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처리 방법들을 지금부터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개념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처리 기법들의 개념. 자, 그러면 먼저 일괄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로는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배치 프로세싱, 그래서 한글로 배치 처리 이렇게도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배치 처리나 일괄 처리나 동일한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어떤 문제는 배치 처리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배치 처리나 일괄 처리를 영문으로 하면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배치 처리 이렇게도 알아두시는데, 자, 일괄 처리 이건 뭐냐? 자료가 발생할 때마다 일정량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아요. 모아. 그래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을 일괄 처리라고 그래요. 일괄 처리.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거. 일정량, 일정 기간 동안 모아요. 모아. 작업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같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거. 이걸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자, 주로 보면 급여를 계산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날 근무했던 거, 그건 일당이잖아, 일당. 그러니까 일당을 모아서
뭐 월 단위로 해서 월급에서 지급하잖아요. 그런 급여 또는 여러 가지 세금들,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뭐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거, 이거 하루하루 쓴 양들을 모아서 월 단위로 정산하잖아요. 월 단위로. 성적 처리 같은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일정 양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처리할 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이거를 일괄처리라고 하더라 이거죠. 일괄처리. 알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배치 처리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일괄처리는 가장 먼저 발생이 된, 만들어진 처리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괄처리란 뭔지 그 개념 알아두시고요. 자, 일괄처리. 자, 그 다음은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다중. 이 말은 여러 개. 이 말이죠. 여러 개. 이게 뭐가 프로그램이. 자,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 멀티 프로그래밍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프로그램들이 CPU를 번갈아 사용하며 실행되도록 하는 방식을, 그러한 처리 방식을 다중 프로그래밍 그러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처리할 내용은 항상 주기억 장치, 램에다가 가져다 놓고 작업을 해야 한다 그랬죠. 컴퓨터는. 그랬죠. 그러니까 이 주기억 장치, 램에 2개 이상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가져다 놓고 이 2개의 프로그램을 같이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 다중, 여러 개다 이거지. 뭐가 처리할 프로그램이. 그래서 2개의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1, 프로그램 2, 그러면 2개의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다가 가져다 놓고 2개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처리를 하는 거죠. P1 한 번, P2 한 번, P1 한 번, P2 한 번, P1 한 번, P2 한 번 이렇게. 그러므로 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도록 하는 거, 이거를 다중 프로그래밍 이렇게 얘기해요. 알았어요? 자, 프로그램이 여러 개예요. 프로그램이 여러 개. 그걸 다중 여러 개다 이거죠. 뭐가? 프로그램이. 자,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 그러면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CPU를 번갈아 사용하며 실행되도록 하는 것, 이거를 다중 프로그래밍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다중 프로그래밍. 아셨죠? 자, 여러 개다 이거죠. 뭐가? 프로그램이. 자,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다중 처리 시스템이에요. 자, 다중 여러 개다 이거죠. 뭐가? 프로세싱. 이게 처리기. 그러니까 처리기가 여러 개인 거예요. 처리기가. 그래서 동시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CPU를 여러 개 두고 업무를 분담해서 나눠서 처리하는 방식, 이걸 바로 다중 처리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처리해야 할 작업, 프로그램은 하나야. 그런데 이 처리기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처리기를 가지고 이 하나의 일을 나눠서 분담해서 처리하는 거, 이게 다중 처리기라고요. 다중 처리기. 알겠어요? 자, 다중 여러 개다 이거죠. 뭐가? 처리기가. 그거를 다중 처리 시스템이라 그래요. 자, 다중 여러 개다 이거죠. 뭐가? 프로그램이.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 그러면 프로그램이 여러 개인 거고요. 이 프로그램이 여러 개, 이거는 처리기는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의 처리기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이게 다중 프로그래밍이에요. 근데 처리할 일은 하나야. 이걸 여러 개 처리기로 나눠서 하는 거, 이게 다중 처리기라고요. 어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분이 되죠? 자, CPU 처리기를 여러 개를 두고 업무를 분담해서 처리하는 것, 이게 다중 처리기입니다. 다중 처리 시스템. 자, 잘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시분할 시스템이 있어요. 시분할 시스템. 자,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자, 시분할, 단말 장치 사용자가 일정한 시간 간격, 타임 슬라이스,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 CPU를 사용함으로써 단독으로 CPU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방식을 우리가 시분할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CPU가 있어요. 처리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처리기가 처리할 작업이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하나의 작업만 계속 CPU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일정한 시간 간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0.1초면 0.1초씩
A, B, C 똑같이 CPU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똑같이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A 한 번, B 한 번, C 한 번, A 한 번, B 한 번, C 한 번 이렇게 똑같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해서 똑같이 작업을 분담해서 처리하는 거. 이게 바로 시분할 시스템이 시분할. 시간을 분할을 해서 여러 개의 작업에 시간을 분할해서 분담해주고 CPU가 그 시간만큼만 작업을 해주면서 진행을 해 나가는 거죠. 이거를 시분할 시스템이라 그래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0.1초, 0.1초, 0.1초 이렇게 똑같이 시간을 분담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 A라고 하는 거, 요거는 0.1초 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데 이 시간들이 0.1초라는 시간이 사실은 컴퓨터에서 0.1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0.1초라고 하는 거지 0.1초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뭐 10억 분의 1개를 처리를 하고 하는데 이 0.1초쯤이야.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근데 우리 사람은 또 이 0.1초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금방 0.1초 2개 지나갔어요. 우리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B, C 처리하는 동안 얘는 기다렸지만 이 기다리는 거를 나는 마치 못 느끼는 거지. 그래서 그냥 나만 계속해서 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런 말 있죠. 단독으로 CPU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 시간 타임이 짧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만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요, 어떤 서버에, 어떤 홈페이지면 홈페이지 어떤 서버에, 여기 서버가 있어요. 어떤 사이트, 예를 들어서 뭐 다음이면 다음, 네이버면 네이버, 아니면 뭐 우리나라 국가 공공기관에 서버가 있다든지, 그러면 사용자들이 이렇게 접속을 한단 말이에요. 접속을 해요, 이렇게. 사용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버에서 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똑같이 뭐 0.1초면 0.1초씩 똑같이 시간을 분배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0.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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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만 계속 접속해서 나한테만 이 서버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 서버에 접속된 인원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동일한 시간대에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똑같이 0.1초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시간 타울이 길어지겠죠. 더 늘어나? 그러면 더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뭐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컴퓨터가 이제 느려지는 것 같이. 뭐 컴퓨터 화면이 어떤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데 좀 버벅대고 좀 더뎌지고 그러다가 더 늘어나. 그럼 어때요? 이제 서버가 다운되는 거죠. 작업량을 초과한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정보를 이용을 하고 할 때도 이 시분할 처리 방식으로 해서 시간을 분할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시분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 CPU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분할을 해서 여러 사람이 또는 여러 시스템이 분할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 이거를 시분할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 있어요. 실시간. 리얼타임 프로세싱이라고 하죠. 리얼타임. 실시간. 자, 그래서 이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처리해야 할 작업이 발생한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즉시 처리하여 그 결과를 얻어내는 방식을 우리가 실시간 처리. 그래서 요거 실시간 처리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즉시 처리한다 그래서 즉시 처리라고도 해요. 즉시 처리. 자, 그래서 뭐 좌석 예약이라든지 온라인 예금, 뭐 교통 관리, 비행 조정 등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수행돼야 하는 작업들을 처리하기에 적합한 그런 처리 방식을 실시간 처리.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해 주는 겁니다. 즉시 처리. 알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다. 자, 이 사건을 가지고 뉴스를 지금 방영을 한다. 그러면 뉴스에서 그러죠. 실시간으로 어디에서 발생한 일을 그때그때 바로 보내주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실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그때그때 바로 처리해주는 그러한 처리를 실시간 처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리얼타임 프로세싱
방식이라고 하는 거 봐주시고, 자, 그 다음 다중 모드 시스템이 있어요. 다중 모드 시스템. 그래서 요건 다중 여러 개단 얘기단 말이에요. 멀티 여러 개다 이거죠. 자, 그럼 뭐가 여러 개냐? 일괄 처리나 시분할 시스템, 다중 처리, 실시간 등 한 시스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처리 방식들을 제공하는 시스템, 이거를 다중 모드라고 그래요. 모드 처리 방법이 다양하다 이거죠. 그 처리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일괄 처리라든지 시분할 처리라든지 다중 처리라든지 뭐 실시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처리 형태가 다 제공이 되는 것. 이거를 다중 모드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처리 방식, 여러 개의 처리 방식을 제공해주는 시스템, 이거를 다중 모드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분산 처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 분산 처리, 분산됐다는 얘기인데, 자, 여러 대의 컴퓨터들에 의해 작업을 나누어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나 결과를 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상호 교환되도록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 이거를 분산 처리라고 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요거는 이렇게 여러 대의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여러 대요. 그런데 이 여러 대 컴퓨터로 작업을 나눠서 처리하게 하는 거죠. 나눠서. 그래서 이 부분은 네가 하고, 이 부분은 네가 하고, 이 부분은 네가 하고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 여러 대 컴퓨터를 통신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통신망으로 연결된 여러 개의 컴퓨터로 작업을 나누어서 처리를 하는 거죠. 하나의 작업을. 그래서 이 부분은 네가 하고, 이 부분은 네가 하고, 이 부분은 네가 하고. 그러면서 서로 그 처리된 내용이라든지 또는 처리하는 데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분산 처리 그러면 여러 개의 컴퓨터로 나누어서 처리하는 거. 통신망으로 연결된 여러 개의 컴퓨터로 나누어서 처리하는 거. 이거를 분산 처리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앞에서 다중 처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다중 처리기라고 하는 것은 처리할 작업은 프로그램은 하나인데 처리기가 여러 개다고요. 처리기가. 처리기가. 알겠죠? 그런데 이 처리기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냥 하나의 컴퓨터, 한 대의 컴퓨터 안에서 처리기가 여러 개라는 얘기였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분산 처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컴퓨터 자체가 여러 개다 이거지. 컴퓨터 자체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운영체제에서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쭉 살펴드렸는데, 자, 일단 이 각 처리 기법들에 대한 처리 기법들의 개념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떤 처리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처리 기법들에 대한 개념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영체제의 기본적인 개념, 목적,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리고 운영체제의 처리 방식, 이러한 것 등을 살펴봤고요. 자, 이 중에서 아까 우리 처리 프로그램의 종류 보면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그래서 그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또 출제되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기계가 처리할 수 있도록 번역해 주는 게 바로 언어 번역이에요. 그래서 언어 번역 과정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원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이에요. 알겠죠?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기계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번역. 그러면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이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기계어로 바꿔진 상태의 프로그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인데 그거를 번역을 했으니까 번역된 결과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목적 프로그램인데 이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기계어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링커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로드 모듈이 만들어지는데, 이 링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거냐면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링커예요. 그러면 실행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역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한다 그랬죠? 보조기억장치에 있던 것을 주기억장치로 가져와야 한다 그랬죠. 그래야 실행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조기억장치에 있던 것을 실행이 가능하도록 주기억장치로 가져오기 위해서, 실행이 가능하도록 이 주기억장치로 갖고 올 뭐 묶음이라든지, 주기억장치로 모두 통째로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일정한 크기로 나눈다든지 이렇단 말이에요. 아니면 몇 번지로 가져올 건지 그 주소를 연결시켜 준다든지 그러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기 위해서, 주기억장치로 가져오기 위해서 실행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 이거를 링커라고, 링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이제 로드 모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는 실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상태죠, 상태. 실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상태. 알았어요? 실행 가능한 상태. 이게 로드 모듈이에요. 자, 그거를 로드가 뭐예요? 로드는 주기억장치로 옮겨오는 게 로드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로더예요. 로더. 그러니까 로더라고 하는 것은 주기억장치로 이동시켜주는 거죠. 그럼으로 해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시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요거를 번역을 하면 기계어로 바꿔지는데 그걸 목적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자, 그거를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주기억장치로 연결을 시켜줘야 한단 말이에요. 주기억장치로 가져오게 한 뭐 묶음을 한다든지, 주기억장치 주소와 연결시켜준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링커고, 그래서 링커에 의해서 실행 가능한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주기억장치로 가져오는 게 로드,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게 로더. 그래서 로더에서 주기억장치를 가져왔죠?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해서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은 실행이 이루어지는데, 자, 그 다음 보면 이 언어 번역 프로그램,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의 종류가 앞에서도 봤지만 뭐 어셈블러라든지 컴파일러라든지 인터프리터라든지 이렇게 크게 세 종류가 대표적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있어요. 뭐 미국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중국 사람이라든지, 또는 뭐 저쪽 아프리카 쪽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사람하고 얘기를 하려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번역을 해주면 되고요. 내가 영어를 잘 모른다라고 했을 때 중국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면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번역을 해주면 되고, 또 아프리카 쪽이나 뭐 그 외 사람, 그 외에 외국인하고 대화를 하려면 거기에 맞는 또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번역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가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언어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냐에 따라서 번역해 주는 것도 이렇게 어셈블러,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이렇게 종류로 나뉘더라 이거죠. 역할은 똑같아요. 언어를 번역해 준다.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번역해 주는. 알겠죠? 자, 그래서 어셈블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계어에,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서 기계어에 가장 가까운 언어. 이게 이제 어셈블리어인데, 이 어셈블리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번역해 주는 게 바로 어셈블러입니다. 어셈블러. 그 다음에 이제 이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는 고급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번역해 주는 번역기가 바로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예요. 뭐 C 언어라든지 코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컴파일러에 의해서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베이직 뭐 이런 언어로 작성이 된 프로그램은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번역이 되고 하는데, 자, 여기서는 이 컴파일러, 인터프리터의 어떤 특징이 뭐냐? 자, 요것만 간단히 기억을 해 두시는데요. 컴파일러는 고급 언어로 작성된 원시 프로그램을 번역을 해서 기계어로 된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는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생성이 돼요. 이 둘만의 차이점을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것은 목적 프로그램 없이 한 문장씩 번역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컴파일러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시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번역만 해요. 쭉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을 해요. 그래서 모두 번역을 한 상태, 번역을 한 후 실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번역을 해놓고 실행을 해야 되니까 번역된 결과가 남아 있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목적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목적 프로그램을 보고 실행을 하니까. 근데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쭉 있다면 한 문장 번역해서 바로 실행을 해요. 한 문장 번역해서 바로 실행을 해요. 한 문장 번역해서 바로 실행해요. 한 문장 번역해서 바로 실행하다 보니까 이 목적 프로그램이 기억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고 나면 이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것은 목적 프로그램이 없어. 기억되지 않아.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 둘만의 노코를 봤을 때, 둘만을 비교를 했을 때요. 자, 얘는 목적 프로그램이 있고, 자, 얘는 목적 프로그램이 없고,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계어로 바꿔진 상태의 프로그램. 여기 목적 프로그램.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해주시고, 자, 여기에서 뭐 특별히 중요한 거다. 그러면 이 과정, 이 과정과 그 다음에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를 비교하는 정도 이렇게만 해주시고, 이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둘 언어 번역 과정에서 기억해둘 내용은 링커, 언어가 번역이 되는 과정 중에서 보면 이 링커라고 하는 게 있었죠. 링커. 자, 이 링커가 뭔지 봐주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즉시 실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계어적인 목적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내장 함수들을 모아서 실행 가능한 로드 모듈로 변환하는 것. 그러니까 실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링커다. 링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놓으면 돼요. 링커란 실행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링커다. 그러면 실행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 주기억 장치로 모든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주기억 장치로 가져오기 위해서 실행이 가능하도록 연결을 한다든지, 또는 뭐 실행할 수 있도록 이런 함수들과 조합을 한다든지, 그룹으로 이렇게 묶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역할이 링커다. 이게 링커. 그러니까 링커란 뭐냐? 그러면 실행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링커라고 하는 것은. 자, 그리고 이제 로더라고 하는 것은 그 실행이 가능한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것을 보조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읽어와서 실행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도 얘기했지만 실행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주기억 장치로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주기억 장치로 이렇게 가져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로더다. 로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로더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둘 게 있어요. 이 로더의 기능을 또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는데, 로더의 기능, 로더라고 하는 것은 주기억 장치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 이걸 말하는데, 그거의 기능은 할당, 그 다음에 연결, 우리 연결이라고 돼요. 연결, 그 다음에 재배치, 적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더라 이거죠. 할당, 그 다음에 링킹, 연결, 그 다음에 재배치, 적재. 그래서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적재할 주기억 장치 내 공간을 할당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주기억 장치로 가져오려면 이 작업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K짜리 작업이다. 그러면 1K만큼의 공간이 가져올 수 있도록 여기 공간을 할당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할당이고, 그 다음에 연결, 목적 프로그램의 기호적 호출을 연결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올 때 이렇게 연결시켜서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배치는 재배치가 가능한 주소들을 할당된 기억 장치에 맞게 변환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져오는데, 또 이렇게 가져오는데 보니까 공간이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1K고, 그 다음 뭐 2K짜리가 있다. 그런데 2K만큼의 공간이 빈 공간이 없어. 근데 이렇게 짜투리 공간들이 있더라 이거죠. 짜투리. 여기 쓰고 있고, 여기 쓰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조금 이렇게 짜투리 공간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합쳐서 얘를 가져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작업들을 재배치 시켜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적재는 로드 모듈을 주기억 장치로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로드. 이 기본 기능이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로더의 기능 4가지. 할당, 그 다음에 연결, 재배치, 적재. 자, 요 기능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가끔. 그래서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 알겠어요? 종류만 알아두세요, 종류만. 종류.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운영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운영체제의 구성 목적,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여러가지 처리 방식,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사용자와 하드웨어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을 하며 그랬네요. 중개자 역할을 한대요. 중개자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하드웨어 자원을 관리하고 시스템 및 운용 시스템의 실행에 도움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뭐예요? 사용자와 하드웨어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인터페이스라 그래요. 인터페이스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관리하고 운용하고 하는 시스템, 이걸 뭐라 그래요? 운영체제라고 하죠. 운영체제. 자, 나머지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어셈블러 이런 것은 언어 번역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해주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운영체제 역할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한다. 맞죠? 사용자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사용자 간의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자, 이런 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드웨어 메모리 관리와 입출력을 보조한다. 자, 맞죠? 우리가 입출력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도 하고 메모리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한다. 이건 뭐예요? 이건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하는 거예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 그래서 컴파일러라든지 인터프리터라든지 어셈블러라든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2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시스템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운영체제의 목적, 그러니까 운영체제 나가야 할 방향, 요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응답 시간은 내가 명령을 내려서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은 길어져야 돼요? 짧아져야 돼요? 이 지연이라고 하는 게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길어지면 안 되죠. 그죠? 자, 처리 능력 향상, 그 다음에 신뢰도 향상, 사용 가능도 향상,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시스템의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지향해야 될 운영체제 목적이지만, 응답시간 지연이 아니라 응답시간 감소죠. 감소시켜줘야지. 감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컴퓨터 센터의 작업을 지시하고 나서부터 결과를 받을 때까지의 경과된 시간, 이걸 뭐라 그래요? 금방 얘기했죠. 응답시간. 응답시간인데, 이 응답시간을 우리가 이제 영문으로 얘기하면 턴어라운드 타임이라 그래. 턴어라운드 타임. 내가 명령을 내려서 돌아올 때까지, 턴어라운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라 그랬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운영체제를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분류를 했을 때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 제어라는 말을 염두에 두시라고요. 제어. 자, 그래서 작업 제어, 작업 관리. 맞죠? 제어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감시 프로그램. 맞죠? 데이터 관리. 맞죠? 문제 처리, 문제 프로그램. 이건 뭐예요? 이거는 처리 프로그램입니다. 처리 프로그램. 알겠어요? 그래서 처리 프로그램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언어 번역 있고, 그 다음에 문제 처리, 문제 분석. 알겠어요?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운영체제를 구성하는 프로그램 중 처리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은 또 나오네. 처리 프로그램. 자, 감독 프로그램, 작업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제어 프로그램이고 언어 번역 프로그램, 그 다음에 서비스, 그 다음에 문제 처리, 문제 분석 이런 것들은 처리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 7번은 운영체제에서 가장 기초적인 시스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그랬네요. 자, 그래서 관리자, 제어 프로그램, 핵 이렇게도 부르고 프로세스 관리, CPU, 입출력, 기억장치 이런 것 등을 관리하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자, 운영체제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그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CPU라든지 입출력이라든지 기억장치 이런 것 등을 관리하고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커널이라고 그랬죠. 커널. 운영체제 틀이라고도 하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8번은 작업량이 일정한 수준이 될 때까지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뭐라고 하냐? 이걸 뭐라 그래요? 모아서 처리하는 거. 일괄적으로 모아서. 일괄 처리 또는 배치 처리.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멀티 프로그래밍 그러면 이건 뭐예요? 다중 프로그래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중 프로그래밍. 그래서 하나의 처리기로 여러 개 프로그램을 처리를 하는 거. 자, 타임 쇼링 시스템. 이거는 C분할 처리예요. C분할 처리. C분할 처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리얼 타임이라고 하는 거. 요건 즉시 처리. 실시간. 알겠죠? 자,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거. 요게 바로 일괄 처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9번은 이제 단말장치 사용자가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 CPU를 사용함으로써 단독으로 중앙처리 장치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시스템.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처리하도록 하는 거.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분할 처리. 타임 쇼링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0번은 다음 중 업무 처리를 실시간 시스템, 실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즉시, 즉시 처리하는 거. 그래서 실시간 시스템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랬네요. 자, 그래서 1번 보니까 적의 공중 공격에 대비해서 동시에 여러 지점을 감시하는 시스템. 자, 적이 공격을 하는데 그거를 모아서 감시를 해요? 그래요? 그래서 모아서 감시하다가 폭탄 맞아가지고 다 터져버리면 안 되죠.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야 되죠. 감시를. 그러니까 이거는 실시간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통관리, 비행조정 등과 같은 외부 상태에 대한 신속한 제어를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 교통관리라든지 비행조정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솔린 정년에서 온도가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경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 취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이게 폭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때그때 해서 몇 도가인지 현재 몇 도인지 현재 몇 도인지 이걸 그때그때 감시를 해야 폭발을 방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모아서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실시간으로 해야 돼요. 근데 4번은 고객 명단 자료를 월 단위로 묶어서 처리한대. 그러면 이건 그때그때 바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묶어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괄 처리예요. 어떻게 보면 일괄 처리지. 일괄 처리. 일괄 처리.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실시간 처리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랬으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로더의 기능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로더의 기능 뭐뭐 있어요? 할당. 그죠? 그 다음에 링킹, 연결. 그리고 재배치. 그 다음에 적재.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번역. 요거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하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세 번째 과목 운영체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한 운영체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자, 이 운영체제라고 하는 과목에서는 영어 문제도 나옵니다. 영어 문제가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이 영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 세 번째 과목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영문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과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면 리로케이션, 뭐 링킹, 그 다음에 올로케이션에서 이 영문들도 여러분들 함께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내야 할 세 번째 과목에 대해서는 우리말로 내야 할 것을 그거를 영어로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 번째 과목에 대한 내용을 1차적으로는 잘 정리를 해둬야 돼요. 그래야 영어가 해석이 되더라도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인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세 번째 과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1차적으로는 정리를 해 두시고, 정리를 하면서 이 영어에 대한 영문으로 표현된 이런 내용들도 같이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과목 마지막에 그런 영어로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정리를 해보면서 영어로 나온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것까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세 번째 과목에 대해서는 내용 정리를 잘 해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운영체제에 관련된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